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 식탁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면서 매일 아침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침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 합병증 위험이 무려 2.9배 높았습니다. 거의 3배입니다. 10명 중 7명이 아침 식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혈당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식품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고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집니다. 혈압도 함께 잡히고 치매까지 예방됩니다. 비용은 단돈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약 한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바로 사오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이 3가지의 조합 비밀을 오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째 노년 건강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약을 줄이고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아침 식사가 왜 당뇨에 이렇게 중요한지 새벽 현상이라는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오이가 당뇨를 잡는 놀라운 3가지 이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환상의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식초가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계란이 왜 300원짜리 노년의 보약인지 꼭 알아야 할 꿀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꽝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레시피까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침 챙겨 드시기가 번거로우셔서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을 거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코티솔이라는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간을 자극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즉,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수도관을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밤새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 몸이 제멋대로 혈당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밤 사이에 혈당 수치가 16 정도 저절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침 식사를 거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 상태가 더 길어집니다. 점심때까지 배가 고프셔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과식을 하면 혈당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결국 망가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당뇨 발생률이 21% 높았습니다. 여성은 20%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 하나가 당뇨 위험을 20% 이상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점심 혈당까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두 번째 식사 효과라고 합니다. 같은 점심을 드셔도 아침에 무엇을 드셨느냐에 따라 점심 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새벽 현상과 두 번째 식사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다음은 첫 번째 핵심, 오이입니다. 오이의 놀라운 비밀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오이를 매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삭아삭한 오이를 쌈장에 찍어 드시거나 오이냉국으로 드시거나 그냥 집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이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한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규칙적으로 드신 당뇨 전 단계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상 혈당으로 회복되는 비율이 2.3배 높았습니다. 2.3배입니다. 10명 중 2명이 아니라 10명 중 5명이 회복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이의 3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오이가 당뇨를 잡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딱 15입니다. 혈당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55 이하면 혈당이 안전한 음식입니다. 70 이상이면 위험한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드시는 흰쌀밥은 몇 점일까요? 87점입니다. 식빵은 91점입니다. 그런데 오이는 15입니다. 흰쌀밥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마음껏 드셔도 혈당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음식입니다. 여기에 혈당 부하 지수는 0.4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주는 부담입니다. 0.4는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가 당뇨를 잡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잡아줍니다. 2014년 발표된 연구에서 당뇨 환자 5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한 그룹은 아침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침을 적게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침을 충분히 먹은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0.46 감소했습니다. 적게 먹은 그룹은 고작 0.14 감소에 그쳤습니다. 3배 이상 차이입니다. 특히 오이처럼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아침에 드시면 두 번째 식사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아침에 오이 한 개가 하루 종일 혈당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이가 당뇨를 잡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몸속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집안 수도관 청소제처럼 몸 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 300g을 드시면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의 62%, 비타민 C는 14%, 칼륨은 13%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리는 고작 45kcal입니다. 이렇게 적은 칼로리로 이렇게 많은 영양소를 드실 수 있는 식품이 또 있을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이의 천연 이뇨 작용이 소변을 통해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오이 한 개의 칼륨은 하루 칼륨 섭취량의 25%가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제 오이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환상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만 드시면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당뇨를 확실하게 잡는 조합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땅콩버터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당뇨 관리에 얼마나 강력한지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 때 땅콩버터 2스푼을 함께 드셨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단순히 탄수화물만 드셨을 때보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 반개를 길쭉하게 잘라서 스틱 형태로 만드세요. 그리고 순수 100% 땅콩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땅콩버터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무려 4시간 이상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식초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입니다. 오이 냉국이 바로 이 조합이거든요. 에어컨도 흔하지 않던 그 시절 여름마다 오이 냉국을 드셨던 기억 있으시죠? 그 음식이 사실 당뇨 관리에 과학적으로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마치 녹슨 자물쇠에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세포의 문을 여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에 식초 2스푼을 넣어 드시고 그 다음에 오이를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오이의 낮은 혈당 지수가 만나면
아침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세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달걀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달걀의 필수 아미노산 점수는 100점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오이 반개에 삶은 달걀 한두 개, 여기에 방울토마토 대여섯 개를 더하시면 완벽한 저혈당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달걀 흰자 2개만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입니다.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로 더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달걀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은 토마토 계란볶음과 오이를 함께 드시면 세 가지 식품의 효과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레시피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오이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땅콩버터 조합의 경우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땅콩의 인 성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조합은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의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오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지수 15, 사실상 혈당을 올리지 않는 기적의 수치입니다. 아침에 드시면 점심까지 혈당을 안정시키는 두 번째 식사 효과가 있습니다.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고 신장을 보호하며 혈압까지 잡아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조합은 땅콩버터, 식초, 삶은 달걀,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새벽 현상과 두 번째 식사 효과, 그리고 오이의 놀라운 세 가지 비밀과 환상의 조합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음은 오이의 환상 파트너, 식초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식초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냉면에 뿌리는 것, 무침 요리에 넣는 것, 그냥 시큼한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식초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식초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부터 질병을 치료하는 약용제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오히려 식초의 놀라운 효능을 더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밥 드시기 전에 식초 한 스푼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임상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식전에 식초를 드신 그룹이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를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혈당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식초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방식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식초는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음식이 천천히 넘어가면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죠. 둘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당의 양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도관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탄수화물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물입니다.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수도관이 터집니다. 식초는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 잠그는 것처럼 물이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수도관이 터지지 않는 거죠. 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혈당 관리에 식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레몬수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레몬의 핵심 성분인 구연산이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슷하게 소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유럽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 주스가 건강한 성인의 식후 혈당 급증을 약 35분간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식초나 레몬즙을 탄 물을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789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10개의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사과식초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소 발현을 유도합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억제합니다. 둘째, 식초가 뇌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를 줄여줍니다. 임상시험에서 12주 동안 매일 사과식초를 드신 그룹이 평균 6에서 8kg의 체중 감량을 경험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장 큰 효과가 납니다.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피로가 풀립니다. 요즘 몸이 늘 무겁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아무리 주무셔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께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구연산, 말산, 숙신산 같은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핵심 경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피로 물질도 더 빠르게 분해됩니다. 운동 후 피로 회복이 느리신 분들,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네 번째 이유입니다. 칼슘 흡수가 잘 됩니다. 뼈가 걱정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칼슘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는 것입니다. 식초는 산성식품입니다. 이 산성 환경이 음식 속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뼈가 약해진 모델에게 식초가 포함된 식단을 32일간 제공했을 때 뼈의 칼슘 함량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물 반찬에 식초 한 숟가락만 더 곁들이셔도 채소 미네랄 흡수율이 함께 올라갑니다. 식초 하나로 혈당 안정, 체중 관리, 피로 회복, 칼슘 흡수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초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꿀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되는 첫 번째 조합입니다. 검은콩입니다. 초콩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알려져 온 음식인데요. 이것이 단순한 전통식품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검은콩에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이 문제입니다. 피트산은 칼슘, 철분과 결합해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이 미네랄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항영양소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식초에 검은콩을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 피트산을 분해해버립니다. 피트산에 가로막혀 있던 칼슘과 철분이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몸이 훨씬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콩의 단백질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에 검은콩 자체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라서 식초의 혈당 억제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식사 중에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와 미네랄 보충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두 번째 조합입니다. 생강입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진 천연 성분입니다. 그런데 진저롤은 불안정한 성분이라 시간이 지나거나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 생강을 절이면 식초의 산성 환경이 진저롤 성분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체내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 절인 생강은 천연 항염증제와 유사하게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근육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뻐근하신 분들께 식초 생강 절임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냉면이나 회에 곁들이는 생강 초절임. 사실 이것이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어진 조합이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세 번째 조합입니다. 양파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런데 양파 속 케르세틴은 당분자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초에 양파를 절이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당분자와 케르세틴을 분리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식초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키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담근 지 하루 이틀만 지나도 양파의 매운맛이 빠지고 새콤달콤하게 먹기 좋아집니다.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시면 매일 부담 없이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와 함께 드시면 좋은 네 번째 조합입니다. 나물류입니다. 시금치, 취나물, 고사리, 어떤 나물이든 좋습니다. 데친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나물 속 비타민C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비타민C는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이 있는데 식초가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해서 비타민C를 더 오래 보존해줍니다. 나물 속 철분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더 실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식초가 채소의 질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가 약하셔서 채소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나물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에 식초 한 스푼만 더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식초와 꿀 조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미네랄 흡수와 혈당 관리, 생강은 항염증 효과 극대화, 양파는 혈관 보호 성분 흡수율 향상, 나물류는 비타민 보존과 철분 흡수 촉진입니다. 매일 다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에 식초 한 스푼씩만 더해보세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식초도 모든 분들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드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원액으로 그냥 드시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드실수록 좋겠지 하고 원액을 그대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식초 원액은 강한 산성입니다.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식도 점막에 화학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치아 범랑질을 녹여서 치아 부식과 충치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초 한 스푼을 물 한 컵 250ml 이상에 희석하는 게 기본입니다. 빨대를 사용하시면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드신 후에는 물로 입안을 한번 헹궈주세요. 공복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까지 드시면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는 저혈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신 후에 드십시오. 세 번째, 신장질환이나 저칼륨혈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식초를 고용량으로 꾸준히 드시면 체내 칼륨 농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칼륨 수치가 낮으신 분들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되신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희석해서 식사 중에 드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과 상해 후 양을 조절해서 소량 드시면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0원짜리 노년의 보약, 계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새벽 현상과 오이, 식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마지막 핵심, 계란입니다. 계란이 얼마나 대단한 식품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되실 겁니다. 계란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를 챙겨 드시면 단백질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줍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아침 식사로 계란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란의 진짜 실력은 혈당 관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양 연구 중에 필수 아미노산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소화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질을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1등이 우유입니다. 117점입니다. 그리고 달걀이 100점으로 당당히 2위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제쳤습니다. 300원짜리 계란 하나에 최고 품질의 단백질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황반 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놀라운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란이 치매를 예방한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바로 계란 속 콜린과 레시틴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뇌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콜린은 체내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로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콜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행복감을 느끼고 주의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력과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계란 2개를 드시면 콜린 덕분에 치매 전조 증상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입니다. 콜린은 신장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나이 들면서 걱정되는 심근경색, 동맥경화 예방에도 계란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300원짜리 계란 2개로 당뇨 관리, 눈 건강, 치매 예방, 심장 건강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꿀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꽝 조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꿀 조합 첫 번째입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염증을 완화합니다. 라이코펜 성분이 세포의 산화를 막아줘서 항암 효과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서로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드시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합니다. 토마토에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 C, 비타민 K,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방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올리브유에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볶으면 이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맛도 훌륭하고 영양도 최고입니다. 계란꿀 조합 두 번째입니다. 유제품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가 여기 해당됩니다. 계란과 유제품은 각각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신경계와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유제품은 칼슘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제품의 칼슘이 계란의 비타민 D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계란의 지방은 유제품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계란꿀 조합 세 번째입니다. 두유입니다. 구운 계란과 두유 한 팩으로 허기를 달래보신 분 많으시죠? 그런데 계란과 두유가 궁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트립신 억제제는 가열하면 사라집니다. 두유는 콩을 익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 칼슘이 풍부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이소플라본도 들어있어서 노년기 여성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앞으로 계란과 두유 함께 드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계란꿀 조합 네 번째입니다.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시금치가 동맥경화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항산화 물질 베타카로틴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금치와 계란의 궁합이 안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다릅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계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시금치를 나물로 드실 때 데치면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계란에 없는 식이섬유, 비타민C, 마그네슘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계란 꽝 조합입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계란 꽝 조합 첫 번째입니다.
녹차입니다. 녹차를 마실 때 느껴지는 쓴맛은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탄닌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단백질을 침전시켜 소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계란의 핵심 영양소인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탄닌이 들어있는 음식은 녹차 외에도 밤, 도토리, 와인, 커피가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셔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꽝 조합 두 번째입니다. 금이간 계란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사오셨을 때 미세하게 깨진 계란을 먼저 드시려고 꺼내 두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금이간 계란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살모넬라균 때문입니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의 원인균입니다. 감염되면 설사, 구토, 복통이 생기고 심하면 혈액으로 퍼져 폐혈증까지 이어집니다. 살모넬라는 닭이 알을 낳을 때 껍질에 남아 있습니다. 계란이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 틈을 통해 살모넬라균이 내부로 침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살모넬라균을 예방하기 위해 두 가지를